자, 지난 시간에 요 이제 파일 오픈 얘기하면서 요 파일 오픈 함수 얘기하면서 이제 요 파일의 접근 권한 요거 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ls-l 이렇게 해보면은 나오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글쎄, 이제, 뭐, 몰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내부 구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리눅스 사용법 배울 거면 뭐 한 학기 내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커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 파일에 관련된 그 커널 내부의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보면 돼요. 파일에 관련된 커널 내부의 자료 구조인데, 자, 우리가 그 앞에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이제 그 약자로 PCB라는 거 앞에서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 PCB가 그 리눅스에서는 타스크 스트럭트라는 구조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스크 스트럭트의 그 멤버들을 보면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냥 사실은 이 PCB에 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상태도 가지고 있고, 이 포인트는 아마 이제 다음 이 PCB가 그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쫙 돼 있어갖고 그 다음 PCB의 포인터. 자,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ID,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실행되고 있는지 요 프로세서가 실행되던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이제 버퍼 포인터라는 게 지금 요거만 봐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 프로세서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버퍼에 대한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값들, 그죠? 이제 콘텍스트 스위칭이 이제 일어날 때 레지스터 값들을 다 PCB에 세이브 한다 그랬죠. 그 세이브된 레지스터 값들. 그 다음에 메모리 제한이라는 게 그 메모리 사용 범위를 나타내요. 이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메모리 그 레인지. 그 버추얼 어드레스라도 모든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 덩치가 크면 뭐 어드레스 범위가 클 테고 작으면 작을 거라고. 그래서 그 메모리 사용 범위를 나타내고, 이제 차일드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차일드 프로세서에 대한 포인터. 그러니까 차일드 프로세서에 대한 또 PCB가 있겠죠. 그 PCB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파일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열린 파일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글로 적어놓은 거는 실제로 이 타스크 스트럭트 구조체를 좀 뭐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글로 적어놨는데, 이제 열린 파일 목록 요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별도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열린 파일 목록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사실은 요 PCB라는 거가 그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는 프로세서 컨트롤 블록이라 그랬죠. 그리고 근데 리눅스에서는 이 프로세스 디스크립터라 그래요.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디스크립터라 그러는데, 이 프로세서 디스크립터가 그러니까 그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거는 타스크 스트럭트들의 어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럭트, 이제 실제로 아마 그 리눅스 안에 보면 스트럭트 타스크 언더바 스트럭트 해놓고 여기에 이제 이런 멤버들 뭐 쭉 있겠죠. 쭉
있으면 요것들에 해놓고 뭐 태스크 스트럭처를 나타내는 글로벌 요소 이름이 뭘로 정의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TS라고 하면은 이게 맥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레이라는 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요 어레이가 이제 리눅스에 구현되어 있는 게 프로세서 디스크리트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요런 이제 테이블이 최대 몇 개의 프로세서가 이 시스템에서 이제 생성될 수 있느냐, 그만큼 이제 어레이로 되어 있는 거죠. 어레이로 되어 있어 갖고 프로세서가 하나 생성될 때마다 이 어레이에서 비어 있는 엔트리 하나를 할당하는 거죠. 자, 이거는 반드시 순서대로 할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할당할 수도 있고 여기 할당할 수도 있고 어느 게 먼저 할당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음 현재 타스크 스트럭처가 여기면 다음 타스크 스트럭처는 여기다. 여기 포인트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이 어레이 안에서 이 타스크 스트럭처들이 링크드 리스트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리눅스 커널의 구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열린 파일 목록이라고 좀 모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이제 포인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그러면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이니까 그럼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가 파일을 오픈할 수 있죠. 이제 프로세서가 파일을 이제 오픈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파일을 이렇게 오픈한단 말이에요. 어떤 파일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오픈 C 언어에서 예를 들면 오픈 해갖고 뭐 현재 디렉토리 밑에 현재 뭐 생각 위에 지켜주잖아요. 이래갖고 현재 디렉토리 밑에 뭐 a.txt 파일을 오픈한다.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래그는 뭐 여기 뭐죠? 리드라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리드라이트. 자, 요거는 이제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자, 이렇게 파일을 하나 오픈하면은 요 리턴 해주는 값이 점수 값이 어떤 점수 값을 리턴 해주는데 이 점수 값이 파일 디스크립터예요. 그냥 파일 디스크립터. 인티저 값이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인데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반환한다. 실패하면은 -1. 왜냐하면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55까지입니다. 그냥.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0부터 255까지니까 한 프로세서가 오픈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 개수가 256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0, 1, 2는 항상 리저브가 되어 있어요. 0, 1, 2는. 그리고 이거 빼고 나면은 253개를 이제 파일을 오픈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어떤 파일, 그러니까 레귤러 파일 같은 경우에는 253개까지 오픈할 수가 있다. 이게. 그럼 이 0, 1, 2는 뭐냐? 우리가 맨날 많이 보던 스탠다드 인풋이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아웃풋, 스탠다드 에러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0, 1, 2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건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탠다드 인, 아웃이 뭔지는 여기 스탠다드 인은 키보드죠. 키보드 입력. 스탠다드 아웃은 모니터 출력이죠. 스탠다드 에러도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냥 프린트F로 출력하는 거는 스탠다드 아웃이고 프린트 에러, P 에러라는 함수가 있어요. P 에러 해갖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는
스탠다드 에러로 하는데 요 출력되는 디바이스를 하드웨어적으로 분리시킬 수도 있고 합쳐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은 실제 이제 그러니까 요 파일 디스크립터 안에는 또 다른 포인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포인터가 이제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터는 실제로 이제 파일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파일 포인터가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파일이 열려 있어야 오픈이 돼야 파일이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오픈 파일 포인터라고 얘기해요. 포인터가 여기 들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일 디스크립트는 요 256개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사실은 여기에 프로세서 디스크립터 안에서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가 들어있는데 여기 그림은 그냥 프로세서 디스크립터 테이블 안에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이 마치 인베딩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포인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프로세서 디스크립터 테이블이니까 프로세서 디스크립터들이 여기에 쭉쭉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요만큼이고 하나가 요만큼인데 지금 이제 요 그림이 나타내는 바는 지금 시스템에 두 개의 프로세서가 생성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이그젬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인티저 fd 해갖고 3이 여기 할당되어 있다는 것은 0, 1, 2를 제외하면 이제 3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프로세서가 각각 뭔가 파일을 하나 오픈한 거예요. 두 프로세서가 각각 뭔가 파일을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파일 이름은 달라도 됩니다, 그죠? 각각 오픈했는데 두 프로세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니까 파일 이름 같은 파일 오픈해도 되고 다른 파일 오픈해도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같은 파일 오픈했을까? 다른 파일 오픈했을까? 같은 파일을 지금 요 그림을 보면 같은 파일을 오픈했어요. 이제 그걸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 자, 어쨌든 이제 그 파일을 하나 오픈했는데 그 오픈했으면 이제 커널 내부에서 그 정보들이 들어가 있겠죠. 어떤 파일을 오픈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각 프로세서별로 이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에 이제 레귤러 파일을 오픈했으면은 이제 3번부터 할당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3번이 할당됐다 하는 게 여기 보이는 거죠. 여기도 이제 3번이 할당됐어요.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프로세서는 하나 더 오픈했죠. 그러니까 아마 요 그림만 보면은 이렇게 쓰면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요 그림만 보면은 뭔가 하나 더 여기 오픈한 흔적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 프로세서는 뭔가 인티저 fd2 해갖고 요 인덱스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한 200 fd2에 한 200 정도 오픈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요게 아까 오픈 파일에 대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실제로 요 안에서도 파일을 이제 오픈 파일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정보가 오픈 파일 테이블이라는데 실제로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은 요걸 포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 테이블은 뭐냐?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요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은 프로세서별로
그죠? 요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은 이 프로세서에 대한 거고, 요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은 이 프로세서에 대한 거죠. 근데 오픈 파일 테이블은 시스템 전체에서, 이 시스템 전체에서 파일이 오픈되어 있으면은 이 오픈 파일 테이블에 어떤 정보가 요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하나씩 포인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프로세서 2014는 파일을 한 개 오픈해서 하나 포인트가 한 군데로 가고 있고, 프로세서 2015는 파일을 지금 보니까 2개 오픈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쩌면 동일 파일일 수도 있어요. 같은 파일을 오픈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일을 오픈했는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파일을 지금 보면 리드 온리로 오픈했다 이거죠. 그거는 어떤 프로세서가 오픈 함수를 부를 때 여기에 리드 라이트가 아니고 여기에 리드만 적으면 이제 모드가 리드로 오픈됐다 하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오프셋이 10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파일을 오픈해 놓고 내가 뭘 읽고 쓰는데 시작부터 10번째 위치를 지금 뭔가 읽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포인트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V 노드인데, 자, 이게 그러니까 좀 단계가 좀 몇 단계를 거쳐서 실제 파일에 접근이 돼요. 이제 V 노드라는 거는 디스크에 이제 실제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리눅스, 이것도 이제 리눅스의 특징인데, 그 리눅스의 파일이 이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데, iNode라는 정보하고, 이제 실제 데이터, 이제 파일에 대한 실제 데이터, iNode는 메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 파일에 대한 정보, 그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파일 이름, 파일에 대한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read write permission 같은 거, 그 다음에 파일의 생성 날짜, 수정된 날짜, 최종적으로 액세스된 날짜, 그죠?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사이즈, 그 파일의 오너가 누구고,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그런 메타 정보들이 그 리눅스에서는 그런 메타 정보를 iNode라고 해요. 좀 이름이 특이한데, 그러니까 iNode하고 이제 실제로 파일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우리 A.text면은 그 텍스트 데이터, 그죠? 요게 디스크 어딘가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들이 디스크 블락에 여러 군데 막 저장돼 있으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그거에 대한 디스크 상의 위치. 우리가 이제 메모리 포인트는 메모리 주소죠. 근데 디스크 주소는 또 메모리 주소 체계하고 달라요. 그거는 우리 안 배웠는데, 하여튼 그 디스크 상의 어드레스, 그 데이터 블록이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iNode가 실제로 데이터 블록에 대한 메타 데이터와 데이터 블록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눅스 파일이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iNode와 그 다음에 데이터 블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블록이 한 개 이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디스크에 되어 있는데, 요 iNode 정보가 이제 프로세서에서 액세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파일을 접근하려면은 그 파일, 이제 iNode가 어디 저장돼 있고, 그 iNode를 읽어보면은 이제 데이터 블록을 어디 저장돼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 iNode를 먼저 메모리를 읽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상에 이 iNode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 중에 특정 iNode겠죠. 예를 들면 이 iNode. 이걸 이제 메모리로 읽어 와갖고 메모리 포맷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V노드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이제 여기 한 개, 뭐 여기 한 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파일이 지금 최종적으로 두 개의 파일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파일에 대한 i노드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인트가 같은 i노드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v노드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같은 걸 향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은 파일을 오픈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리더 모드로 오픈했고, 하나는 오프셋이 3이고, 하나는 10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파일을 우리가 오픈해갖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터미널 두 개 띄워갖고 A.txt를 두 군데서 뭐 이렇게 편집할 수 있어요, 그냥. 그죠? 그러면서 한쪽은 막 파일의 앞부분을 보고 있고, 한쪽은 뒷부분을 보고 있고, 이게 가능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프셋이 10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은 오프셋 3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 카운트는 여기서 나한테 들어오는 레퍼런스예요. 1이죠.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프로세서가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또 레퍼런스 카운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파일을 아예 이쪽에서부터 요 레벨에서 쉐어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언제 있느냐? 우리가 이제 안 배워서 오는 그 듀프라는 시스템 콜이 있는데, 사실 이 파일에서도 보면은 어디 갔더라? 시스템 콜 리스트. 여기 보면 듀프. 요걸 호출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그까지는 깊이 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픈 파일 테이블에 있는 이 오픈 파일 목록들이 결국 이제 i노드, 그러니까 v노드 테이블에 있는 v노드를 이제 이렇게 참조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v노드는 이 파일의 타입, 레귤러 파일이냐, 뭐 디렉토리 파일이냐, 파일 이름이 뭐냐, 크기가 뭐냐, 요런 메타 정보들, 아까 이 메타 정보들, 이거 외에도 이제 점점점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레퍼런스 카운트가 지금 여기 틀렸습니다. 이거 작년에 수정했는데 왜 또 파일을 수정한 것 같은데 어디 저장해놨는지 또 옛날 걸 가져왔네. 이거 틀렸죠? 여기 똑같은데 두 개로 오니까 레퍼런스 카운트가 2입니다. 2.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같은 파일을 이제 레퍼런스 하는 경우다. 그리고 이제 이쪽 파일을 보면, 이쪽 파일은 뭔가 라이트로 열었고, 옵셋이 제로면 지금 제일 첫 부분을 뭔가 뭐 읽든지 쓰든지 하고 있다 이 말이고, v노드로 이제 요로 해갖고 그래서 이 파일이 뭔지 v노드를 보니까 레귤러 파일이고, 얘도 틀렸죠. 이 같은 파일이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같은 파일이면 원래 이제 이 디스크 상에도 파일당 한 개의 파일당 한 개의 i노드예요. 한 개의 파일당 한 개의 i노드인데,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얘기하면 더 헷갈릴 거고, 일반적으로 한 개의 파일당 한 개의 i노드가 있는데, i노드가 다르면 지금 다른 파일이어야 되죠. 그건 뭡니까? 뭔가 나는 이 책을 그대로 카피했는데, 저자가 아마 만들면서 우리가 그림 그리다 보면 카피하고 안 고치는 경우 많죠. 뭘까요? B겠죠. B.텍스트, 그죠? 그러니까 B.텍스트를 하려다가 실수했구나 하는 걸 딱 눈치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생략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 블록, 그죠? 데이터 블록에 대한 어드레스가 원래 여기 있던 게 이제 여기로 올라와 갖고, 그러면 여기서 항상 그래서 이제 파일을 오픈하면은 먼저 i노드를 메모리를 읽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읽으려면은
그 아이노드 안에 데이터 블록에 대한 포인터가 있어요. 이제 그 메모리 포인터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디스크 상에 어드레스를 가진 포인터가 있어요. 그 놈을 따라가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조금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이런 리눅스만의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뭐 리눅스만의 독특한 구조가 아니라 리눅스의 형님인 유닉스에서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리눅스는 유닉스를 그대로 구현한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내부적으로 파일에 대한 리눅스 커널 내부 구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 대한 사례를 할 때, 이그젬플 볼 때 앞에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부분은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해갖고 다 빼버렸는데, 이 파일 부분은 이제 이걸로 다른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그냥 리눅스 사례를 보면서 이론을 접근하기 위해서 커널 내부 구조를 조금 살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그 외에 이제 여기 보면은, 파일, 이제, 로우 레벨 API 해놨는데, 이제 시스템 콜이죠. 파일에 대한 시스템 콜이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제 사실은 시스템 콜은 뭐라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죠, 그죠? 근데 이제 C 연에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어셈블리어로 불러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직접 부르기는 쉽지 않으니까, 요런 함수를 만들어 갖고 요 안에서 이걸 부르게 해 놓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싹 이제 포장,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쉽게 호출하기 위해서 싹 포장을 해 놓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랩으로 삼다 그래서 래퍼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래퍼 펑션을 만들어 놓고 이걸 API 형태로, 스탠다드 API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 언어에서는 제일 낮은 수준의 API가 바로 시스템 콜하고 1대1로 대응되는 그 래퍼 펑션을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픈에 대해서는 대충 한번 살펴봤고, 그 외의 거는 뭐 사실은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냥. 크리에이트라는 거는 이제 파일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픈을 이용해서 여기에 요 크리에이트 플래그를 주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잘 안 써요. 자, 파일 다 썼으면 닫아야 되죠. 클로즈 하는데 아규먼트로 파일 디스크립터. 파일 디스크립터는 뭡니까? 파일 오픈했을 때 파일 오픈하면은, 파일 오픈하거나 크리에이트 하면은 요 파일 디스크립터가 리턴된다 그랬죠. 요 정수값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갖고 파일을 닫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읽어드리려면은 read라는 함수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오픈, 이제 파일을 한번 오픈하면은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정수가 리턴되는데, 그걸 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파일을 그걸 갖고 다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아규먼트는 파일 디스크립터. 그 다음에 몇 바이트 읽을 거냐? 그럼 읽어왔으면 메모리 어디 저장해야 되겠죠? 그 메모리 포인터를 딱 여기다가 놔주면은, 넘겨주면 여기다가 쫙 읽어오는 거죠. 자, 출력은 write죠. write는 해당 파일에다가 이제 뭘 쓰는데 몇 바이트 쓸 거냐. 그리고 쓰기 전에 메모리에 딱 쌓아놔야 되죠. 그래놓고 그 포인터를 넘겨주면은 그 메모리 포인트에 있는 몇 바이트를 읽어서 파일에다가 써버린다 이거죠. 자, offset, lseek라는 거. 파일을 막, 리드 라이트를 어딘가, 어느 위치에서 하다가 이걸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옮겨서 또 리드 라이트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VI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하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놓고 그 특정 위치에 또 뭘 쓰고 읽고 뭐 하다 할 때, 내가 작업하는 파일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제 그때 옵셋을 주는데 이제 기준점을 줍니다. 웬스라는 게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크 셋입니다. 파일의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현재 위치로부터 얼마를 옮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의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오프셋을 주갖고 할 수도 있고. 자, 이제 I/O 컨트롤, 요거는 사실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브 할 때 많이 쓸 겁니다. I/O 컨트롤은 어떤 이제 파일에 어떤 뭔가 컨트롤 한다는 게 어떤 명령을 주는 거죠. 어떤 파일에다 명령을 주는데, 레귤러 파일에서는 뭐 파일에 명령 줄 만한 게 별로 없고, 디바이스 드라이브에서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LED를 켜라, 껐다, 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걸 I/O 컨트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LED 같은 경우는 LED라는 특정 디바이스를 파일로 잡아버리면은 거기다 0을 쓰면은 LED가 꺼지고 1을 쓰면 켜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디바이스 드라이브에서도 I/O 컨트롤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디바이스에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 하면은, 요런 LCD 있죠. 투라인 LCD 같은 거. 그럼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 거는, 여기에 뭐 A, B, C, D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거는 내가 써야 될 문자열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라이트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LCD에서 뭐 쓴 데이터를 읽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리더로 읽어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리더 하면 되는데, 우리가 LCD가 또 뭐 할 수 있죠? 깜빡깜빡, 그죠? 깜빡깜빡거리라, 이제 블링크라 그러죠. 아니면 뭘 써놓고 회전시키라 그러죠. 로테이트. 우리가 그리고 라이트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쓰는 용도로 써버리고 나면은, 이거 뭐 블링킹을 한다든가, 로테이트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내용을 다 지워, 클리어, 그죠? 이런 거는 뭔가 요 LCD 디바이스에다가 명령을 줘야 되죠. 요럴 때 이제 요 I/O 컨트롤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이제 커맨드하고 아규먼트를 담아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무조건 뭐 갑자기 이 함수를 부른다고 LCD가 그렇게 동작하느냐? 그건 아니고, LCD 만든 사람이, 그죠? LCD 만든 사람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으로 이 명령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놔야, 그죠? 그래 놓고는 이제 프로그래머스 매뉴얼 해갖고 내 LCD를 구동하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I/O 컨트롤을 어떤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매뉴얼을 제공해줘야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겠죠. 자, 여기 그래서 뭐 사실은 이거는 C 언어 1학년 때 C 언어의 파일 막 읽고 쓰는 것까지는 진도 잘 못 나가죠. 그냥 스탠다드 인풋에서 뭐 읽고 쓰는 건 할 텐데, 뭐 그런데 그 뒤로도 뭐 본 학생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을 텐데, 사용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지금 보니까 이제 카피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 리눅스에 카피 해갖고 뭐 A.텍스트를 B.텍스트로 하면은 요 A.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새로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갖고 B.텍스트로 탁 카피가 되죠, 그죠? 그걸 뭐 요는 간단하잖아, 그죠? 요거를 우리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대신에 명령어가, 요거는 이제 쉘 리눅스 명령어고,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여기 argc, argv가 이 커맨드 라인, 그죠? 쉘로부터 아규먼트를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있는 명령어니까 요거랑 쫑이 안 나게 보니까 이제 카피라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copy.c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 그러면 이놈을, 그죠? 이놈을 이제 어떻게 컴파일하면 되죠? 이걸 copy.c로 했으면은 이제 gcc 해갖고 -o copy
실행 파일 이름을 카피로 하고 카피.c를 컴파일 하면은 카피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피 해갖고 a.text, b.text. 지난번에 이거 이제 실수해보라 그러니까 쉘에다가 이거까지 입력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건 그냥 프롬프트죠. 그냥 터미널 열면은 왜 프롬프트 모양 쭉 이것보다 복잡하게 나오죠.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까지 입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개념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막 입력하면 무개념이라고 이제 욕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규먼트가 전체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아규먼트 C는 3이 돼야 됩니다. 아규먼트 C는 3이 돼야 정상이죠. 3이 아니고 뭐 3보다 작거나 이러면 뭔가 UCG,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 탁 보내주고, 아니면 이제 오픈해갖고, 자, 요게 이제 요 문자열이 V0가 됩니다. 이제 C는 공분대 이거는 V, 요 놈이 1이 돼요. 요 놈은 V2가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을 먼저 오픈해야 되겠죠. 자, 이 놈은 여기서 열로 카피하니까 이 놈은 리드 온리로 오픈했어요. 오픈이 잘 안 되면 에러 메시지 띄우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오픈해야 되죠. 그래서 이놈도 오픈한다 이거지. 그게 arg2입니다. argvector2 오픈해야 되는데 이놈은 write로 오픈해야 되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카피해야 되니까 이 파일 이름이 없으면은 하나 만들어야 되죠. 크리에이트를 해야 됩니다. 트랑케이트는 뭐더라? 뭐 잘라버리라 이 말인데. 하여튼 그리고 이 파일이 있으면은 오버라이트 시켜버려야 돼요. 그냥 그거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 때 이렇게 퍼미션을 이렇게 주라는 거죠. 이제 그 오너가 USR이라는 게 오너를 나타내요. 오너는 리드 라이트 할 수 있게 퍼미션을 그렇게 열어놓고 이제 실제로 요 각각을 이제 요 놈을 파일 디스크립터 in으로 해놓은 거죠. 지금 여기 보면 in, out으로 정수값이 있는데 요 놈은 in이고 요 놈은 out입니다. 그죠? in에서 읽어서 out으로 카피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in에서 읽어서 write는 out에다가 하라. 그리고 그게 뭡니까? 계속 이제 어떤 값을 읽으면 read하고 나면 결과가 몇 바이트 읽었냐 이거예요. 이제 제로가 나오면 하나도 못 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는 파일이 더 이상 읽을 내용이 없다. 이제 이 말이니까 하나도 못 읽을 동안에 계속 읽으라. 이 말은 뭡니까? 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갖고 여기다 쓰라는 거죠. 그러면 다 했으니까 close. 이거는 쉬운 예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예제를 한번 봤고,